안녕하십니까. 인베디드 마스터 레벨 1 과정 5기 수강생 어광선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도메인 주도 설계에 대해 설명하고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에디로봇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에서 인베디드 마스터 레벨 1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 교육과정에서 통합툴 환경 구성 방법, 리눅스 명령어와 도구 활용 방법, 그리고 유니콘 기업에서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법, 이슈 보도 활용법, 그리고 에자일 프로세스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언어와 기계어를 분석하여 열거형 응용체를 최적화하는 기법과 시언어를 사용하여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펌웨어에서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설계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기획 의도입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소프트웨어 복잡성은 기술 발전과 요구사항의 증가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포포스 모델을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협업을 성공했던 사례 중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즉 DDD를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DDD를 인베디드 시스템에 적용해봄으로써 코드 품질의 향상과 확장성을 촉진하고 시스템의 복잡성을 줄여줌으로써 기술적 부채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부채를 줄여주는 에자일 프로세스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란 무엇일까요? 에자일 프로세스는 어떤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개념적 방법론으로서 프로젝트 기간을 짧은 주기로 나눠 반복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사이에서 먼저 유행했고, 현재는 정부, 과학 분야, 군사 분야, 여러 분야에서 채택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자일 프로세스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즉 도메인 레벨에서 잘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백로그 산출과 이슈 관리입니다. 백로그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분야에서 사용된 용어로 완료되지 않는 작업 항목들의 리스트나 목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슈 관리는 이슈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담당자를 지정하고 해결 상황을 체크하는 일련의 행위입니다. 이러한 관리는 노션, 깃허브, 제 플랫폼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에자일 프로세스는 짧은 주기로 나뉘어 반복적인 개발을 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이러한 짧은 주기의 특징이 스크럼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스크럼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에자일 프로젝트 방법론 중 하나로 팀이 협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 프레임워크입니다. 스크럼은 작은 개발 주기를 반복하는 이터레이션을 강조하며, 이 이터레이션은 스프린트라고도 합니다. 주 단위로 짧은 회의를 진행하며 각자 자신의 진행 상황, 완료한 작업, 앞으로의 계획 등을 공유합니다. 스크럼은 그림과 같이 제 플랫폼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스크럼을 통해 진행 상황 및 완료한 작업들을 백로그로 관리하였고, 이러한 백로그들은 노션에 작성하였습니다. 각 백로그는 비즈니스 행위로 작성되어야 하며 깃허브와 연동을 하기 위해 각 백로그마다 태그를 부여하였습니다. 백로그의 내부 구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목과 내용의 주제가 일관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석세스 크리테리아, 투두, 리뷰, 이슈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관되고 잘 구성된 백로그를 작성하면 팀이 처음부터 올바른 솔루션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즉, 백로그에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면 제품 소유자, 이해관계자, 기술팀 등이 백로그를 검토하고 구현하는 방식에 일관성이 생겨 팀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백로그마다 태그를 부여하면 깃허브에서 백로그 내용과 코드를 빠르게 추적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과 이슈 히스토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션에 등록된 백로그가 깃허브와 연동되는 방식을 간단한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먼저 노션에서 백로그를 생성하면 슬랙으로 알람이 가고, 생성한 백로그의 태그를 git 커밋 메시지에 포함하여 커밋을 하면 슬랙에 알람이 갑니다. 이때 git 크라켄을 이용하여 태그를 통해 백로그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백로그를 트래킹하는 예시입니다.
DDD PWM 10번이라는 태그를 git 크래켄에 검색하여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빠르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에자일 프로세스를 위한 이슈 관리 이력입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 요구사항들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슈 관리 페이지에서 추적하여 해결 방법을 빠르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에자일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봤다면 에자일 개발 방법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자일 개발 방법론 중 하나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입니다. 이 DDD의 코드 아키텍처를 구성할 때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란 시스템의 구성을 표현, 응용, 도메인, 인프라 등 4개 이상의 계층으로 분할하며 각 계층은 바로 아래의 계층 또는 더 낮은 계층에게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표현 계층이 컨트롤러, 응용 계층이 서비스, 도메인 계층이 엔티티, 인프라 계층이 레포지토리에 해당됩니다. 기존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폭포수 모델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폭포수 모델에서는 기능 단위로 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중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부 기능들이 추가되면 코드들이 스파게티처럼 엮여 재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림과 같이 L 기능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L 기능의 변경에 대한 파급이 최상위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의존성 부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적용한 모델을 보면 메인에서 도메인별로 A 도메인, B 도메인, C 도메인으로 연결되고 도메인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중간에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로 협력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림처럼 I 기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면 폭포수 모델과 다르게 인터페이스와 인터페이스가 의존하는 주체만 변경하면 됩니다.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통한 의존성 분리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구현체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다형성을 추구함으로써 제어 흐름의 역전을 만들어주고 의존성을 인터페이스 쪽으로 집중시켜 변경 파급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확장성, 무리 보수성, 재사용성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너를 사용하여 쇼핑몰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회원이 상품을 주문하는 과정을 함수 포인터로 구성된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였습니다. 시스템의 구조는 메인 하위에 명령어를 입력받는 명령어 도메인이 있고 입력한 명령어에 따라 수행되는 회원 도메인, 주문 도메인, 상품 도메인으로 나눠집니다. 메인에서 명령어 도메인을 통해 명령어를 UI 시스템에서 콘솔 기반으로 입력하고 명령어를 통해 함수 포인터 테이블에서 멤버 도메인, 그리고 주문 도메인, 상품 도메인을 호출하여 각 도메인에 접근하게 됩니다. 명령어 도메인에서 회원, 주문, 상품 도메인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때 커맨드 콜 테이블 매퍼라는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이 헤더 파일에서 정의되는 매크로를 통해 명령어 번호와 해당 명령어를 처리하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매핑합니다. 코드를 보면 넘버가 명령어 번호이고 펑션 언더바 프로토타입은 해당 명령어를 처리하는 함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리고 커맨더 콜 테이블 헤더 파일을 보면 커맨더 콜 테이블이라는 배열을 정의하는데 이 배열은 함수 포인터를 요소로 가져 명령어 호출 테이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명령어에 대한 처리 함수를 저장하고 해당 명령어가 호출될 때 해당 처리 함수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명령어를 통해 회원 도메인이 호출됐다고 가정했을 때 회원 도메인 역시 내부 구조가 4레이어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콘솔 기반에서 회원 등록 행위를 컨트롤러에 요청하면 컨트롤러에서는 사용자가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리퀘스트 폼이라는 형식에 초기화합니다. 이런 리퀘스트 폼의 형식은 일관성을 갖추고 있고 이러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서비스 인터페이스, 레포지토리 인터페이스를 통해 각 서비스 레이어,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호출함으로써 인터페이스의 제약을 받게 되고 제어의 역전이 발생하여 의존성을 인터페이스에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한 내용들이 펌웨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MCU는 아트메가 328이고 개발 환경은 우분투 도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DDD 기반의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하였고 기술 스택은 C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레이어드 아키텍처는 앞서 설명했듯이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엔티티로 구성되어 있지만 펌웨어, 즉 하드웨어 보드 레벨에서는 만약 보드에 외부 요청이 들어오지 않거나
OS에 요청할 API가 필요가 없다면 외부 요청을 담당하는 컨트롤러의 역할이 필요 없어 컨트롤러 레이어는 생략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스템 구성입니다. 메인에서 하위 도메인인 핀, LED, PWM 도메인의 서비스 레이어를 호출하고 각 서비스 레이어에서 레포지토리 레이어를 호출하여 레지스터 어드레스에 접근하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핀 도메인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핀 제어 설정을 핀 컨트롤 폼 구조체에 저장하고 이러한 핀 컨트롤 폼을 다시 일관성을 가지는 리퀘스트 폼 형식에 변환하여 매개변수 형식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리퀘스트 폼의 매개변수를 핀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때 사용하고 비즈니스 로직을 실제 하드웨어 레지스터에서 처리하기 위해 레포지토리를 호출하게 됩니다. 서비스에서 요청받은 명령어 인덱스에 따라 함수 포인터 배열을 통해 수행할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GPIO 디렉션을 설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 함수가 호출하게 되면 하드웨어 어드레스에 접근하여 레지스터 값을 수정하게 됩니다. LED 도메인 역시 핀 도메인과 비슷한 원리로 동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PWM 도메인을 살펴보면 PWM으로 DC 모터, 서버 모터를 동작 및 정지시키는 함수 테이블이 존재하고 미 코드는 DC 모터를 정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비즈니스의 예시인데 MCU에서 사용할 PWM 채널, PWM 모드, PWM 듀티비, PWM 주기 등을 컨트롤 폼에 설정하고 컨트롤 폼을 다시 리퀘스트 폼으로 변환하고 DC 모터를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서비스 기능을 호출할 때 이 리퀘스트 폼을 인자로 전달하게 됩니다. 서비스가 호출하게 되면 레포지토리 테이블에서 서비스 기능을 담당하는 특정 함수가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DC 모터를 정방향으로 회전하는 특정 함수를 레포지토리에서 호출하는데 이때 리퀘스트 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레지스터의 PWM 설정값이 쓰여지게 됩니다. 모터는 그렇게 되면 의도한 대로 잘 동작하게 됩니다. PWM으로 비즈니스 행위를 추가하고 싶으면 함수 포인터 테이블의 함수와 매핑 인덱스를 추가하여 쉽게 확장할 수 있고 의존성이 함수 포인터 인터페이스에 집중돼 변경의 파급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배운 IOC 개념과 인터페이스 개념을 현업에서 간단한 코드 작성으로 활용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고객한테 설명하고 현업을 진행했을 때 이전과 다른 점은 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함수 포인터와 함수 포인터 구현체에 집중되어 있어 복잡성이 줄어들고 고객이 알아서 코드를 커스텀할 수 있어 제가 도와줄 부분이 줄어들어 시간이 절약되고 개발 속도가 빨라지게 된 장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최상위에서 어플리케이션 및 솔루션을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할 때 가장 마찰이 생기는 곳이 영업 마케팅 부서와 제품 개발팀 사이에서 의견 마찰입니다. 노션을 사용해도 서로 사용하는 페이지가 다르고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분포되어 있어 아젠다를 통일시키고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 필요가 느꼈고 이 부분을 교육에서 배운 노션 활용법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했듯이 백로그에 대한 템플릿을 참고하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림과 같이 개요, 진행 상황, 기술 노트, 고객 대응, 회의록이라는 템플릿을 만들어서 영업 마케팅 부서와 제품 개발팀이 이것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아젠다가 틀어지지 않고 통일된 아젠다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되고 회의하는 시간이 줄어듦으로써 기회비용이 많이 창출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을 할 때 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깃크라켄을 도입해 봤는데 이 깃크라켄을 도입했을 때 깃 태그를 커밋할 때마다 부여함으로써 실제 이것을 개발자들끼리 사용했을 때 효율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노션이나 코드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적용해 봤을 때 수치적으로 얼만큼 확장성이 좋아졌다 생산성이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체감상으로 이전과 다르게 일하는 시간이 많이 시간 대비 일의 업무량이 많아졌고 야근하는 양이
야근하는 어떤 수치가 많이 줄어듦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과 에자일 프로세스가 기업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널리 퍼지게 된다면 어떤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기업 부채나 국가 부채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너무 마지막에 너무 좋아.